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또 6월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약간 미약했습니다. 소폭의 약세 그리고 소폭의 강세로 혼조권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0.3% 올라간 2,590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쉬어가고 SK하이닉스가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장 초반에 신고가를 나란히 썼었는데 이 LG그룹주들이 어제도 강했었는데 오늘 일단 약간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고 2차전지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LNF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등등이요. 나머지 종목들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잠시 후에 질문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나 금융 쪽도 강하고요. 자동차 쪽에서 오늘 부품주들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등의 여러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게임주들이 조정이 좀 컸었는데 오늘 크래프톤 소폭 올라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일부가 상승불을 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들 확인하기 전에 먼저 리뷰 종목부터 볼 텐데요. 피롭티스가 5월 10일에 얘기를 주셨었죠.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7% 정도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오름폭 약간 반납해서 7% 정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12,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찍고 나서 지금 살짝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옵틱스가 피를 받은 네.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어제 나왔던 공시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한 600억대 넘게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와 함께 어제 수주 받았던 회사가 한 3개 정도가 되죠. 특히 그중에 뭐 힘스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상한가도 가고 장중엔 뭐 SNS텍 이런 회사들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발주를 한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OLED에 대한 삼성의 변화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관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피롭틱스도 그쪽에서 장비를 받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장중에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은 11,000원대 안착이 오늘 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다음 시세 탄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서 근데 지금은 한번 시세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Sell on. 네, 뉴스 나오고 또 한번 훅 흔들리는 현상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시되 큰 그림상은 또 수준은 나올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삼성이 움직인다.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OLED 전반적인 투자 전략들도 한 번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나서 신고가 찍고 지금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11,000원이라는 저항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보면서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살펴봤듯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일단 지금 쉬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어제까지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일단 오늘은 소폭의 상승불 정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약간의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이제 IT 쪽에서 상승불 켠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스페타시스도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럴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 수정 앵커님은 자, 제가 500만 원을 드린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250 나누면 안 되나요? 반도체 2차 전지 안 되나요? 겁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시장의 이제 관점이 그렇죠.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그래도 성장 동력이다. 성장이라는 표현이 아직 사이클도 같이 겹하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먹거리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가 이만큼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진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조정을 좀 받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2차 전지 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셀 쪽 메이커와 소재 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철금속 가격들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소재 쪽은 P를 반영하다 보니까 P 곱하기 Q에서 Q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P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은 약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강하진 않은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소재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쪽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배터리 메이커 쪽이 조금 더 우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 쪽으로 반전한다. 그러면 또 이때는 소재 쪽이 또 강하겠죠. 그런 어떤 시기적인 흐름들과 함께 변하는 비철금속 가격들의 동향들 체크하면서 대응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그래도 지금 그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지 네. 정확한 전략이셨습니다. 반반 노려본다. 네. 근데 제가 돈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보시고 네. 또 이제 반도체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추세 어느 정도 눌림목 나오게 되면 또 사보자. 이런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궁금했었는데 반반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개장 특징주가 어제부터 이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전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LG전자뿐만 아니라 그룹주가 어제 상당히 강했었고요. 오늘도 LG전자와 이노텍이 나란히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은 장 초반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약간은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위해서 지금 숨을 고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어제 돌파하고 네. 지금 변화가 이렇게 나온 입장 쪽에서 어제 그렇게 거래 집중되고 강했으니까 약간 좀 숨 고르는 상황이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추세 전환은 시도했다. 그리고 뭐 전자 관련된 얘기 지금 앞서 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주는 변화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즉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위축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고 거기다가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하게 되면 추세는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혹시나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좀 단기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12만 원대 초반이나 그 밑에 쪽에서는 비중을 늘릴 자리로 보시면서 지금 이어가는 변화 계속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만큼 또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섹터에 대한 이 전략을 세우기도 했지만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봐야겠죠. CNS인데 이제 반도체 시계가 앞당겨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반도체 섹터가 IT 투톱이 잘 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을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 그렇죠. 고르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세라믹 STF, 이건 뭘까요? 네, 지금부터 드릴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관련해서 반도체 공정상의 흐름들 이해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브 카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검사 장비 쪽으로 옮겨갈 때 그 웨이퍼를 이용해서 같이 이동시키는 어떤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세라믹 STF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세라믹 STF가 뭐냐? 예, 숨 좀 고르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적 성능 평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염 안 되게 가는 대표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이쪽을 또 같이 많이 하는 게 D램 쪽이 있을 거고 낸드 쪽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비메모리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또 부각받는 약간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서 나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론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수한화, 네. 삼성전자가 쓰는 국산화에 맞는 모델을 네. 가져갔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용어가 들어있으면 괜히 이게 또 성능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최첨단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당연히 모든 장비들이 더 고성능이 되고 더 첨단화가 될 텐데 거기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시장에서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대표적인 또 이제 프로브 카드 아니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웨이퍼를 보호하면서 그에 따라서 후공적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의 종목들 이쪽이 강한 변화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D램용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쪽에서 국산화 우리 해줄 사람 손들었죠. 그래서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개발 요구에 대해서 성공하고 이제 그쪽으로 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성과를 충분히 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회사가 이제 위쪽에 주주들이 있는데
YK라는 회사가 한 44% 갖고 있고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24%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모두 다 테스트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후공정 쪽에 테스트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쪽을 또 공급하는 샘CNS의 세라믹 STF 카드는 당연히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어떤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기조가 딱 맞춰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 작년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500억대, 영업이익 한 150억 이 정도쯤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적 자체가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겠죠. 영업 마진이 30%까지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성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고수익성은 앞으로 끌고 갈 수 실적이 높아질수록 또 이제 변화는 계속 수익성은 높아진다라는 관점 쪽에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연간 실적의 추이, 흐름들을 좀 봐도 영업이익률 여기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 가까이 됐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지 지금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일단 반도체 업황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는 뭐 적어도 한 상반기는 그냥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효과와 함께 업황의 반전이 계속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커질수록 또 레버리지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돌아오는 매출의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어가는지 좀 확인하게 되면 아마 성과는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장에서 7%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1%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벌써 5,300원쯤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얼마나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갔으면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4월 11일 날 보게 되면은 그때 주가가 한번 강한 변화가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 고점을 넘었던 가격대가 한 5,900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 하반기의 성과와 함께 이어가게 되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상장한 다음에 저항대를 보게 되면 약 한 6,500원대가 중요한 저항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은 샘CNS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더구전자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애플이 WWDC가 곧 공개가 될 예정이죠. 여기서 이제 XR 기기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뭐 수혜주 찾기에 좀 바빠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볼 텐데요. 더구전자도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일단 올라가면서 최근에 그래도 기대감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주요 사업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덕우전자라고 하게 되면 덕이 있는 친구네요. 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CCM이라고 하는 초소형 모바일 카메라 모듈 쪽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 쪽이라든가 단조 부품 쪽이죠. 그런 쪽이라든가 또 자동차 부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약간 지금 핫한 거 다 들어가 있죠. 네. IT 부품, 전장 부품 이런 쪽이면 앞으로 기대감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스티프너라고 있습니다. 좀 네. 이름이 길죠. 네, 네. 스티프너는 또 브라켓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 모듈에 이물질 못 들어가게 딱 잡아주는 장치고요. 거기다가 전자파 차단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달렸더니 기침이 납니다. 거기서 또 이제 ABS 모터, EPS 모터 관련된 부품 들어가니까 아직 전장용 쪽에서 성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쪽의 변화가 결국은 다 애플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눌려 있을 때 한번 잘 네.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도 그렇고 자동차 전장에서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WWDC가 현지 시간 5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뭐 400만 원짜리 MR 헤드셋도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쪽에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앵커님은 4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하나 네. 애플 유저시니까 사시겠네요? 하나 사주시나요? 주식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애플 관련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에어팟에 들어가는 부품 네.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등재된 애플의 협력사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성과를 또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어지는 또 애플의 아이폰 15이죠. 네. 홀수가 더 판매 수가 높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LG 노텍부터 같이 움직이는 변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애플의 XR 기기 이번에 6월달 초에 발표되는 WWDC에서 네.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애플 마음.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5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아이폰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네. 카메라 관련된 쪽은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애플이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에 또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보니까 숙면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네. AI를 통해서 알려준다면서요. 네, 바꿀까요? 애플 아이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2030년까지 하게 되면 시장이 한 250조까지 커진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에 또 발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가 확실히 애플 쪽의 주요 공급사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2022년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든요. 네. 올해도 이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상반기 때는 위축될 걸로 보여지죠. LG 네. 노텍이 거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작년에 하반기 때도 실적이 월등히 높아서 네. 전반적인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거의 또 비슷한 효과로 바라봤을 때 지금보다 하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주가의 위축은 충분히 노려봐도 되지 않나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딱 하나 혹시나 WWDC에서 만약에 애플 XR 기기 나오자마자는 혹평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거 들고 나와서 이제 테트를 들고 이거 나왔을 네. 때 초기에 아니 왜 핸드폰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조그만 걸 뭘 네, 써?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혹평이 나와서 주가가 시도하다가 흔들릴 수 네,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그 전까지에 대한 변화들은 여전히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변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재료 소멸이라던가 혹평 때문에 한번 잠시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일단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늘 일단 1%, 2% 가까이 올라가면서 11,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3월달 후반부에 14,470원. 네. 그 비슷하게 한번 또 움직여서 약간 뭐 쌍고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었으면 쌍고가겠지만 지금 실적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면 또 노크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대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700원 주셨고요. 저희 시간에 또 지속적으로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